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59일간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미학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실용적인 활용 가치에 중점을 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6일 개막한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거시기 머시기였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멋을 보여준다는 뜻에서입니다. 미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종전의 전시와는 달리 올해 전시에서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됐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친근한 게 많더라고요. 예쁜 쓰레기 봉투와 택시기사 유니폼 같은 공공 디자인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참신한 제안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 2년도에 또 전시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실용성이 뛰어나고 많이 볼 수 있는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도심에 버려진 집을 시민들과 함께 디자인 하우스로 변모시킨 재생 프로젝트는 일반인과 디자인의 거리를 한 발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명품 쌀 포장지와 대나무를 활용한 산업화 프로젝트, 그리고 맛집 상차림 제안을 통해 디자인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미학과 함께 어떻게 산업화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고 그런 점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다만 디자인계 일각에서는 대중성과 경제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비엔날레 본연의 미학적 가치는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순천 정원 박람회와 기간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줄어든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제84회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한 유공자 후손과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민족운동이었던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학생 독립운동 관련 서술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7개 교과서는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1개 교과서는 매우 부실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 날에 관해서는 1개 교과서에만 기술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대학 새내기인 상하시아 푸른 씨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학교 강의가 끝나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을 용돈으로 쓰고 또 모아 등록금에 보태고 있습니다. 식비랑 용돈이랑 교통비. 학비도 조금 보태고 제 용돈으로 좀 쓰고 식비도 좀 보태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3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전체 평균 채무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빌려 10명 가운데 6명은 본인이 빚을 갚습니다. 국가 장학금도 좀 늘려야 되고요. 개별 대학에서도 최대한 가능한 장학금을 확충해 노력을 해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학자금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2011년 70명, 지난해 149명, 올 6월 현재 111명입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영광 순천간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합차 운전자 46살 박모 씨 등 차에 타고 있던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자 광주시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대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라며 그간의 오해를 씻고 광주 시민의 자존심이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 발의에 국회의원 과반이 참여해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효과를 가져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인 26건이 영남에서 진행됐습니다. 반면 호남은 8건으로 11%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정권의 입맛대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광주적 상공인들의 수건 사업의 하나인 광산세무서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원 질의에 지역 납세자 편의 제고와 현장 중심형 세원 관리를 위해 광산세무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매출을 줄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차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쓰지 않거나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세금 12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